여러분, 블록체인의 미래, 그게 어쩌면 지금 베트남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그것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놀라운 소식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늘 나오는 질문이 이거였죠.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수년 동안 업계의 가장 큰 숙제였잖아요. 소위 양지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베트남에서 그 답이 예스가 됐습니다.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공식 승인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준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정부가 직접 발행한 황금 티켓, 바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입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딱 지켜보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보고 이거 괜찮네? 안전하네? 싶으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죠. 일종의 공식 대비 전 시범 운영인 셈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 허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2018년에는 규제도 불확실하고 애매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법적 기반을 만들고 드디어 2024년에 첫 승인이 나온 겁니다. 정말 신중하고 계획적인 그런 정책의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업해도 좋다, 이런 단순한 허가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운영할 권리는 물론이고 정부의 엄격한 감독 아래 보안과 소비자 보호까지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전한 정식 라이센스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정부와의 파트너십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 승인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죠. 두 번째 신뢰의 기둥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암호화폐의 가장 큰 골칫거리.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으로 찾는데 이 문제를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해서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내가 앱에서 거래를 딱 요청하면 그 순간 은행 시스템이랑 바로 연결돼서 단 3초에서 5초 만에 내 은행 계좌로 베트남 현지 화폐인 동이 바로 꽂히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이랑 현실 세계의 돈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왼쪽은 국가금융 인프라라는 아주 튼튼한 다리에 직접 연결된 시스템이고요. 오른쪽은 글쎄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는 기존 방식입니다. 이건 안정성 면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정부 승인도 받았고 은행 연동도 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활용 점정, 법적인 확실성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모래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기둥, 베트남 최고 법률 전문가의 완벽한 검토입니다. 이 법률 검토의 무게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검토를 진행한 분이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바로 베트남 은행협회 법률위원회의 전 위원장 쩌영 탄득 변호사거든요. 한마디로 베트남 금융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직접 이거 합법 맞습니다 하고 확인 도장을 받은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거 불법 아니었어?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DTI로의 결론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맞아요. 베트남에서 금지된 건 암호화폐로 직접 물건을 사는 결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모델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거래하는 거고요. 모든 대금 정산은 은행을 통해서 공식 화폐인 동, VND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오케이, 결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또 다른 단골 질문이 있죠. 이거 혹시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야? 하는 의심.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법률 분석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피라미드처럼 사람을 계속 끌어와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플랫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량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수료를 받는 아주 정상적인 금융 플랫폼 모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법률 검토를 직접 진행한 쩌영 탄득 변호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혁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프로젝트가 그 모범 사례다.
이보다 더 확실한 법적 보증이 또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부 승인, 은행 연동, 법률 검증이라는 세 가지 신뢰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에게 그리고 베트남과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 이 엄청난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죠. 이 프로젝트는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갈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잘 버는 회사 하나가 나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목표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뤄내기 위한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 즉 국가 전력의 일부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어쩌면 베트남이 정부 규제와 은행 시스템을 완벽하게 결합한 이 모델로 안전한 블록체인 혁신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의 미래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